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생중계 중인 재계 포럼. 연단의 선 장세훈 전 차관. 오늘은 중소기업 육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방청석에서 한 여자가 일어났습니다. 서하윤이었습니다. 차관님, 40년 전 강명식 사장님을 왕따시킨 게 사실입니까? 포럼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카메라가 모든 걸 담았습니다. 그건 오해예요. 오해요? 골프장에서 아버님한테 물병 던진 것도 오해예요? 하윤은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바닥에 놓으세요. 다시 가져오세요. 장세훈의 목소리가 포럼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차관님, 지금 사과하세요. 아버님께. 장세훈은 말을 잃었습니다. 땀이 흘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국내 최고 데이터 포렌식 전문가 며느리가 모든 증거를 모아놓았다는 것을, 그리고 침묵의 사슬이 오늘 이 순간 끊어진다는 것을. 안녕하세요. 저는 서하윤입니다. 38살이에요. 데이터 포렌식 전문가로 일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포렌식이 뭐냐고요? 디지털 증거를 찾아내는 일이에요. 삭제된 파일, 숨겨진 거래 내역, 조작된 문서. 모두 제가 찾아낼 수 있어요. 국내 최고라고들 해요. 겸손한 척하지 않겠습니다. 사실이니까요. 공기업 감사실 자문위원으로도 일해요. 정부 기관에서도 자주 불러요. 결혼한 지 10년 됐어요. 남편은 강민준. 41살이에요. 대형 로펌 변호사죠. 자식은 없어요. 아직은요. 시댁은 인천에 살아요. 시아버지는 강명식. 65살이에요. 평생 중소기업을 운영하셨어요. 자동차 부품 회사예요. 크지 않아요. 직원 50명 정도요. 성실하게 일하셨어요. 떳떳한 분이에요. 시어머니는 5년 전 세상을 떠나셨어요. 어느 날 저녁 저는 한강변 컨벤션홀에 갔어요. 공식 일정이었어요. 재계 인사들의 사교 모임이었어요. 저는 감사실 자문위원 자격으로 참석했어요. 컨벤션홀은 화려했어요. 샹들리에가 반짝였고 사람들은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샴페인을 마시며 담소를 나눴어요. 저는 구석에 서 있었어요. 이런 자리가 편하지 않았어요. 그때 누군가 다가왔어요. 하윤아. 돌아보니 시아버지셨어요. 아버님, 여기 왜 오셨어요? 나도 초대받았어. 자동차 부품 관련 모임이더라고. 그러셨구나. 민준이는? 민준이는 오늘 바빠서 못 왔어요. 그렇구나. 시아버지는 웃으셨어요. 하지만 표정이 어딘가 불편해 보였어요. 아버님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왜? 표정이 좀. 아니야. 괜찮아. 시아버지는 다시 웃으셨어요. 저는 석 잔 정도 샴페인을 마셨어요. 화장실에 가려고 복도로 나왔어요. 그때 목소리가 들렸어요. 강명식 사장님 오셨네요. 큰 목소리였어요. 저는 걸음을 멈췄어요. 복도 끝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시아버지도 그 안에 계셨어요. 한 남자가 시아버지 앞에 서 있었어요. 장세훈이었어요. 전직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었어요. 지금은 재계 자문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장 차관님 오랜만입니다. 시아버지가 인사했어요. 오랜만이죠. 강 사장님 요즘 사업은 어떻습니까? 그럭저럭 합니다. 그럭저럭이라 중소기업은 힘들죠? 예, 좀 힘듭니다. 장세훈이 웃었어요. 그래서 이런 자리에 나오시는 거죠? 인맥 쌓으려고. 네, 그렇습니다.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강 사장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네. 이런 자리는 강 사장님 같은 분이 오는 자리가 아닙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시아버지는 얼어붙으셨어요. 네. 여기는 대기업 회장님들, 정부 고위직 분들 오는 자리예요. 중소기업은 좀 격이 안 맞죠. 주변 사람들이 웃었어요. 시아버지는 얼굴이 빨개졌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강 사장님 이해하시죠? 앞으로는 좀 자제해 주시면 좋겠어요. 아, 네, 죄송합니다. 시아버지는 고개를 숙이셨어요. 괜찮아요. 이해합니다. 장세우는 등을 두드렸어요.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걸어갔어요. 시아버지는 혼자 서 계셨어요. 고개를 숙인 채. 저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어떻게 저럴 수가. 화가 치밀었어요. 시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들으셨어요. 웃으셨어요. 억지 웃음이었어요. 그리고 홀로 돌아가셨어요. 저는 따라갔어요. 아버님, 하윤아, 화장실 다녀왔어? 네, 아버님 괜찮으세요? 응? 왜? 아까 장 차관이랑. 시아버지는 웃으셨어요. 아, 그거? 괜찮아.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라니요? 하윤아, 세상이 원래 그래. 큰 사람이 작은 사람한테 그럴 수 있지. 그래도 너무하잖아요. 괜찮아. 나 익숙해. 시아버지는 제 어깨를 두드리셨어요. 하윤아, 신경 쓰지 마. 아빠는 괜찮아. 하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가슴이 아팠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왔어요. 민준이는 서재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여보, 다녀왔어. 응, 어땠어? 응, 괜찮았어. 하지만 마음은 괜찮지 않았어요. 저는 침실로 들어갔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시아버지의 억지 웃음이 떠올랐어요. 왜 참으셨을까? 왜 아무 말도 안 하셨을까? 의문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상했어요. 뭔가 있어. 직감이 왔어요. 저는 데이터 포렌식 전문가예요. 숨겨진 진실을 찾는 게 제 일이에요. 아버님한테 뭔가 있어. 뭔가 숨기고 계셔. 확신이 들었어요. 저는 일어나 노트북을 켰어요. 장세훈을 검색했어요. 경력이 나왔어요.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재계자문. 그리고 자동차 부품 산업 관련 정책 담당자였어요. 아버님 회사랑 연결점이 있네. 저는 더 깊이 파고들었어요. 장세훈과 시아버지 회사. 뭔가 있을 거예요. 찾아야 해. 저는 결심했어요. 아버님이 왜 모욕당하셨는지, 왜 참으셨는지. 노트북 화면이 밝게 빛났어요. 저는 타이핑을 시작했어요. 밤은 깊어갔어요.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진실을 찾을 거야. 창밖을 봤어요. 서울 야경이 반짝였어요. 하지만 뭔가 불안했어요. 앞으로 뭐가 나올까? 두려웠어요. 하지만 포기할 순 없었어요. 시아버지를 지켜야 했으니까요. 저는 다시 노트북을 봤어요. 시작이야. 진실을 찾는 여정의 시작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시댁에 갔어요. 시아버지께 어제 일을 물어보고 싶었어요. 인천 집이었어요. 아버님 계세요? 하윤아? 왔어? 시아버지가 거실에서 나오셨어요. 네, 아침 드셨어요? 응, 먹었어. 아버님, 어제 일 때문에 왔어요. 시아버지의 표정이 굳었어요. 어제 일? 네. 장 차관한테 그렇게 당하시고도 괜찮으세요? 시아버지는 한숨을 쉬셨어요. 하윤아, 그냥 넘어가자. 어떻게 넘어가요? 너무 모욕적이었잖아요. 하윤아. 시아버지는 소파에 앉으셨어요. 저도 앉았어요. 하윤아, 세상 일이 다 그래. 큰 사람 비위 맞춰주면 작은 사람은 편해지는 거야.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장 차관 비위만 맞추면 우리 민준이 승진은 문제 없어. 저는 놀랐어요. 민준이 승진요? 응.
장 차관이 민준이 다니는 로펌 고문이거든. 영향력이 있어. 그래서 아버님이 참으신 거예요? 그렇지. 민준이 잘 되려면 내가 조금 참아야지. 저는 가슴이 아팠어요. 아버님, 그건 너무 하시는 거예요. 하윤아, 부모는 원래 그런 거야. 자식 잘 되게 하려고. 시아버지는 웃으셨어요. 하지만 눈은 슬펐어요. 아버님, 민준이는 이 사실 알아요? 아니, 모를 거야. 말 안 했으니까. 왜 말 안 하세요? 알면 부담스러워 하잖아. 그냥 아빠가 알아서 할게.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집으로 돌아와 민준이에게 물었어요. 여보, 장세훈 차관 알아? 응, 알지. 우리 로펌 고문이야. 그 사람이랑 아버님이 아는 사이래? 그래? 몰랐는데. 민준이는 무심했어요. 여보, 장 차관이 아버님한테 어떻게 대하는지 알아? 왜? 무슨 일 있어? 어제 컨벤션홀에서 장 차관이 아버님한테 모욕을 줬어. 모욕? 응. 중소기업은 격이 안 맞는다고 했어. 민준이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건 좀 그렇네. 근데 장 차관이 원래 그래. 직선적이야. 직선적이라고? 그건 모욕이야. 하윤아, 진정해. 아버지도 괜찮다고 하셨잖아. 괜찮은 게 아니라 참으시는 거야. 너 승진시키려고. 민준이는 놀랐어요. 뭐? 아버님이 장 차관 비위 맞추면 내가 승진한대. 민준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하윤아, 그건 아버지 생각이고 나는 그런 거 바라지 않아. 정말? 응. 나는 내 실력으로 승진할 거야. 하지만 민준이 눈빛은 흔들렸어요. 거짓말이야. 저는 알았어요. 민준이도 장 차관의 힘을 원하고 있었어요. 며칠 후 저는 우연히 시아버지와 장 차관이 만나는 걸 봤어요. 강남 레스토랑이었어요. 저는 회사 미팅 후 지나가다 봤어요. 창문 너머로 보였어요. 시아버지와 장 차관이 앉아 있었어요. 장 차관이 뭔가 말하고 있었어요. 시아버지는 고개를 숙이고 계셨어요. 저는 안으로 들어갔어요. 테이블로 다가갔어요. 아버님? 하윤아? 여기 왜 왔어? 회사 일로 지나가다가요. 여기서 뭐 하세요? 장 차관이 저를 봤어요. 아, 강 사장님 며느리시군요. 네, 안녕하세요. 하윤 씨죠? 데이터 포렌식 전문가라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훌륭하네요. 강 사장님 며느리는 능력자시네요. 시아버지는 웃으셨어요. 감사합니다. 하윤 씨 앉으시겠어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가봐야 해서요. 그러세요? 아쉽네요. 저는 시아버지를 봤어요. 아버님,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응, 그래. 저는 레스토랑을 나왔어요. 하지만 밖에서 기다렸어요. 30분 후 시아버지가 나오셨어요. 혼자셨어요. 표정이 어두웠어요. 저는 다가갔어요. 아버님, 하윤아? 아직 안 갔어? 네. 아버님,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야. 없어. 거짓말 마세요. 표정 안 좋으세요. 시아버지는 한숨을 쉬셨어요. 하윤아, 장 차관이 부탁을 했어. 무슨 부탁이요? 내 회사 납품건인데 가격을 좀 깎아달래. 얼마나요? 30%. 30%요? 그럼 손해잖아요. 알아. 근데 어쩔 수 없어. 왜요? 안 하면 민준이한테 불이익 갈 수도 있어. 아버님, 그건 협박이에요. 하윤아, 목소리 좀 낮춰. 시아버지는 주변을 둘러보셨어요. 하윤아, 세상이 원래 그래. 갑과 을이 있는 거야. 아버님, 이건 잘못됐어요. 잘못된 거 나도 알아. 근데 어쩔 수 없잖아. 시아버지는 걸어가셨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이건 아니야. 화가 났어요.
집으로 돌아와 민준이에게 말했어요. 여보, 장 차관이 아버님한테 납품 가격 30% 깎으래. 그래? 그래? 그게 다야? 하윤아, 그건 비즈니스야. 협상이지. 협상이 아니라 갑질이야. 하윤아, 진정해. 진정 못해. 아버님이 손해보시는데. 민준이는 한숨을 쉬었어요. 하윤아, 아버지가 원하시는 거야. 내 승진 위해서. 너 승진 포기해. 뭐? 아버님한테 이런 고통 주면서까지 승진하고 싶어? 민준이는 침묵했어요. 하윤아, 나도 힘들어. 뭐가 힘들어? 아버지 기대에 부응해야 하잖아. 나 잘 되라고 저렇게 하시는데. 그게 잘 되는 거야? 아버님 희생으로? 민준이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저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았어요. 침대에 앉았어요. 이건 단순한 일이 아니야. 확신이 들었어요. 시아버지가 참으시는 건 단순히 민준이 승진 때문만이 아니었어요. 뭔가 더 큰 게 있었어요. 장 차관이 뭔가 쥐고 있어. 직감이 왔어요. 저는 노트북을 켰어요. 장 차관과 시아버지 회사를 검색했어요. 과거 거래 내역, 계약서, 정부 지원금. 모두 찾기 시작했어요. 뭔가 있을 거야. 밤은 깊어갔어요.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화면을 계속 봤어요. 그리고 찾았어요. 5년 전 정부 지원금 내역이었어요. 시아버지 회사가 10억 원을 받았어요. 담당자는 장세훈 차관이었어요. 이거야. 저는 더 파고들었어요. 지원금 사용 내역, 보고서, 감사 기록. 하나씩 확인했어요. 그리고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뭔가 숨겨져 있어. 하지만 확실하지 않았어요. 더 조사해야 했어요. 저는 노트북을 닫았어요. 창밖을 봤어요. 서울 야경이 보였어요. 하지만 불안했어요. 이건 생각보다 큰 문제야.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포기할 순 없었어요. 시아버지를 지켜야 했으니까요. 저는 거울을 봤어요. 38살 여자가 보였어요. 눈빛은 결연했어요. 찾을 거야. 진실을. 다짐했어요. 밤은 계속 깊어갔어요. 저는 불안한 얼굴로 침대에 누웠어요. 잠들 수 없었어요.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조사하자. 결심했어요. 다음 날 저는 본격적으로 조사를 시작했어요. 장세훈 차관의 과거부터 파고들었어요. 출신 학교, 경력, 인맥. 모두 검색했어요. 그리고 발견했어요. 장세훈과 시아버지가 같은 고등학교 출신이었어요. 경남 진주에 있는 고등학교였어요. 같은 학교 출신이구나. 하지만 이상했어요. 시아버지는 한 번도 장 차관을 친구라고 부르지 않으셨어요. 왜지? 저는 더 파고들었어요. 고등학교 동창회 자료를 찾았어요. 온라인 카페가 있었어요. 가입했어요. 게시판을 뒤졌어요. 옛날 사진들이 올라와 있었어요. 그중 한 장을 봤어요. 졸업 사진이었어요. 장세훈이 보였어요. 학생회장이었어요. 시아버지도 보였어요. 뒷줄 구석에 서 계셨어요. 표정이 어두웠어요. 댓글을 봤어요. 세훈이는 그때도 잘났지. 명식이는 조용했어. 기억나네. 저는 더 검색했어요. 그리고 이상한 글을 발견했어요. 10년 전 동창회 후기였어요. 오늘 동창회에서 세훈이가 명식이한테 또 놀렸다. 예전처럼. 명식이는 그냥 웃더라. 참는 것 같았다. 놀렸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더 찾았어요. 20년 전 게시물이었어요. 고등학교 때 명식이 왕따 당했던 거 기억나? 세훈이가 주도했었지. 맞아. 명식이 불쌍했어. 저는 얼어붙었어요. 왕따? 장세훈이 주도했다고? 저는 더 파고들었어요.
당시 학교 신문을 찾았어요. 도서관 아카이브에 있었어요. 온라인으로 접근했어요. 그리고 기사를 발견했어요. 학생 간 괴롭힘 문제 학교 대책 필요. 내용을 봤어요. 일부 학생들이 특정 학생을 집단으로 괴롭히는 사례가 발견됐다. 피해 학생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나 가해 학생들은 장난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름은 없었어요. 하지만 시기가 맞았어요. 시아버지가 재학 중일 때였어요. 이게 시아버지 얘기구나. 저는 시아버지께 전화했어요. 아버님, 고등학교 때 장 차관이랑 어떤 사이셨어요? 시아버지는 침묵하셨어요. 아버님? 하윤아, 왜 그걸 물어? 그냥 궁금해서요. 하윤아, 그건 옛날 일이야. 무슨 일이 있었어요? 시아버지는 한숨을 쉬셨어요. 하윤아, 그냥 우린 그때 친하지 않았어. 왕따 당하셨어요? 시아버지는 숨을 멈추셨어요. 누가 그런 얘기를 했어? 동창회 카페에서 봤어요. 시아버지는 오랫동안 침묵하셨어요. 아버님, 사실이에요? 응, 사실이야. 저는 가슴이 무너졌어요. 장 차관이 주도했어요? 그래, 세훈이가 학생회장이었어. 권력이 있었지. 그래서 지금도 참으시는 거예요? 하윤아, 그건 옛날 일이야. 이젠 괜찮아. 괜찮지 않아요. 지금도 괴롭히잖아요. 하윤아, 목소리 좀 낮춰. 아버님, 이건 잘못됐어요. 하윤아, 아빠는 괜찮아. 익숙해. 저는 눈물이 났어요. 아버님, 왜 이렇게까지 참으세요? 민준이 때문이야. 민준이 잘 되려면. 아버님, 저는 소리쳤어요. 민준이 승진보다 아버님이 더 중요해요. 시아버지는 울먹이셨어요. 하윤아, 고맙다. 근데 아빠는 괜찮아. 전화가 끊어졌어요. 저는 휴대폰을 쥔 채 멍했어요. 이건 권력형 가스라이팅이야. 확신이 들었어요. 장세우는 고등학교 때부터 시아버지를 괴롭혔어요. 그리고 지금도 계속하고 있었어요. 권력을 쥔 후에도 시아버지를 자기 아래에 둔 존재로 취급하는 거야. 저는 분노가 치밀었어요. 저는 민준이에게 모든 걸 말했어요. 여보, 장 차관이 아버님을 고등학교 때부터 괴롭혔어. 뭐? 왕따 주도자였어. 그리고 지금도 계속 괴롭히고 있어. 민준이는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건 몰랐어. 이제 알았잖아. 장 차관이랑 관계 끊어. 하윤아. 여보, 이건 잘못된 거야. 아버님이 고통받고 계셔. 알아. 근데 뭐? 내 승진이.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승진? 지금 그게 중요해? 하윤아, 나도 힘들어. 아버지 기대도 있고. 아버님은 내가 승진하길 원하시는 게 아니야. 내가 행복하길 원하시는 거야. 하윤아, 넌 몰라. 남자는 성공해야 해. 성공이 뭔데? 아버님 희생으로. 민준이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저는 가방을 챙겼어요. 어디가? 친구 집에서 며칠 있을 거야. 하윤아. 저는 집을 나왔어요. 친구 수진이 집으로 갔어요. 하윤아, 무슨 일이야? 모든 걸 말했어요. 수진은 분노했어요. 그 장세훈이라는 사람 미쳤네. 응. 하윤아, 너 고발해야 해. 뭘? 권력형 괴롭힘. 이건 범죄야. 근데 시아버지가 원하실까? 하윤아, 그건 시아버님이 판단하실 문제야. 넌 진실을 밝혀야 해. 저는 고민했어요. 고발하면 어떻게 될까? 민준이는 승진 못할 거야. 시아버지도 상처받으실 거야. 하지만 이대로는 안 돼. 저는 결심했어요. 수진아, 나 고발할 거야. 잘 생각했어. 다음 날 저는 증거를 모았어요. 동창회 카페 게시물, 학교 신문, 증언. 모두 캡처했어요.
그리고 장세훈의 현재 행동도 기록했어요. 납품 가격 삭감 강요 공개적 모욕. 모두 증거가 됐어요. 저는 변호사 친구에게 연락했어요. 지우야, 도와줄 수 있어? 무슨 일인데? 모든 걸 설명했어요. 지우는 분노했어요. 하윤아, 이건 명백한 권력형 괴롭힘이야. 고발할 수 있어? 물론이지. 증거도 충분해. 그럼 진행해줘. 알겠어. 일주일 후 고발장이 제출됐어요. 검찰에, 언론에도 제보했어요. 이틀 후 뉴스에 나왔어요. 전직 차관 고등학교 동창 수십 년간 괴롭힘 의혹. 권력형 가스라이팅, 피해자는 중소기업 사장. 저는 텔레비전을 봤어요. 장세훈의 얼굴이 나왔어요. 사실무근입니다. 저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어요. 민준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하윤아, 뭐 한 거야? 진실을 밝혔어. 아버지한테 말도 안 하고. 말했으면 말렸잖아. 하윤아, 이제 나 승진 못해. 그게 중요해? 중요하지. 내 인생이 걸린 문제야. 여보, 아버님 인생은? 민준이는 침묵했어요. 하윤아, 넌 나를 생각 안 해? 생각했어. 많이. 근데 아버님이 더 중요해. 하윤아.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시아버지에게서도 전화가 왔어요. 하윤아, 왜 그랬어? 아버님, 죄송해요. 하윤아, 나는 괜찮았는데. 괜찮지 않으세요? 평생 고통받으셨잖아요. 하윤아, 이제 민준이가. 아버님, 민준이 걱정 마세요. 제가 책임질게요. 시아버지는 울먹이셨어요. 하윤아, 고맙다. 저는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일주일 후 저는 회사에서 불려갔어요. 하윤 씨, 이번 고발 건으로 회사 이미지가 안 좋아졌어요. 죄송합니다. 하윤 씨, 자문위원 계약 해지하겠습니다. 네. 장 차관과 우리 회사도 관계가 있거든요. 곤란합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집으로 돌아왔어요. 민준이는 없었어요. 집은 텅 비어 있었어요. 저는 소파에 앉았어요. 고립됐구나. 회사도 잃었어요. 남편도 떠났어요. 시아버지도 혼란스러워 하셨어요. 저는 어둠 속에 홀로 남았어요. 창밖을 봤어요. 서울 야경이 보였어요. 하지만 외로웠어요. 내가 잘한 걸까? 의문이 들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순 없었어요. 진실은 밝혀야 해. 저는 노트북을 켰어요. 계속 싸울 거야. 눈빛이 빛났어요. 결연함으로. 어둠 속에서 혼자. 사흘 후 시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하윤아, 너 때문에 큰일 났어. 아버님, 무슨 일이세요? 장 차관이 나한테 연락했어. 뭐라고 하셨어요? 만나자고 했어. 오늘 오후에. 아버님, 가지 마세요. 안 갈 수가 없어. 안 가면 민준이한테 불이익 간다고 했어.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아버님, 제가 같이 갈게요. 아니야. 혼자 가야 해. 아버님. 하윤아, 걱정 마. 아빠가 알아서 할게. 전화가 끊어졌어요. 저는 불안했어요.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 저는 결정했어요. 몰래 따라가자. 오후 3시 저는 시아버지를 미행했어요. 강남 골프장이었어요. 회원제 골프장이었어요. 저는 들어갈 수 없었어요. 하지만 방법을 찾았어요. 캐디 친구가 있었어요. 민지야, 나 좀 도와줘. 뭔데? 골프장 안에 들어가야 해. 왜? 급한 일이야. 민지는 저를 캐디복 입혀줬어요. 하윤아, 조심해. 들키면 큰일 나. 알았어. 저는 골프장 안으로 들어갔어요. 시아버지를 찾았어요. 3번 홀 근처에 계셨어요.
장세훈과 함께였어요. 다른 남자 2명도 있었어요. 제게 인사들 같았어요. 저는 멀리서 지켜봤어요. 골프채를 들고 있는 척했어요. 장세훈이 말했어요. 강 사장님, 오늘 골프 치러 온 거 아닙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제안 하나 할게요. 무슨 제안이요? 우리 법인 대표 한번 해보시죠. 시아버지는 당황하셨어요. 법인 대표요? 네. 명목상이에요. 급여도 드리고. 왜 저한테요? 강 사장님 믿을 만한 분이니까요. 하지만 장세훈의 눈빛은 차가웠어요. 저는 알았어요. 차명법인이야. 불법 자금을 처리하려는 거야. 시아버지도 눈치채신 것 같았어요. 차관님, 저는 강 사장님 거절하시려고요? 네, 죄송하지만. 장세훈은 웃었어요. 강 사장님 아들 서준호 변호사죠? 네. 우리 로펌 소속이던데. 잘하고 있어요? 네, 열심히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말이죠. 장세훈은 골프채를 휘둘렀어요. 공이 날아갔어요. 로펌에서 평판이 중요하거든요. 아버지가 뭘 하느냐에 따라 아들 인생이 바뀌죠. 시아버지는 얼어붙으셨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강 사장님이 제 제안 거절하시면 준호 변호사 평판이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그건 협박이잖아요. 협박이라니요. 그냥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죠. 다른 남자들이 웃었어요. 강 사장님, 그냥 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그냥 이름만 빌려주시면 돼요. 시아버지는 고개를 떨구셨어요. 저는 못하겠습니다. 강 사장님 정말 그러실 거예요? 네, 죄송합니다. 장세훈은 골프채를 내려놨어요. 강 사장님 실망이네요. 죄송합니다. 강 사장님, 오늘부터 우리 관계는 끝입니다. 네. 그리고 준호 변호사 아마 로펌에서 힘들 거예요. 시아버지는 아무 말도 못 하셨어요. 장세훈이 손짓했어요. 강 사장님, 물 좀 가져다 주세요. 네. 물병 저기 있잖아요. 가져다 주세요. 시아버지는 물병을 가져다 드렸어요. 장세훈은 받지도 않았어요. 바닥에 놓으세요. 네. 바닥에 놓으라고요. 시아버지는 바닥에 물병을 놓으셨어요. 장세훈은 발로 차버렸어요. 물병이 굴러갔어요. 강 사장님 다시 가져오세요. 시아버지는 물병을 주우셨어요. 다시 가져다 드렸어요. 장세훈은 또 차버렸어요. 강 사장님 제대로 가져오세요. 3번째였어요. 시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물병을 주우셨어요. 저는 참을 수 없었어요. 뛰어나갔어요. 그만하세요. 모두 저를 봤어요. 누구야? 저는 강명식 사장님 며느리입니다. 장세훈은 웃었어요. 아, 하윤 씨군요. 차관님, 이건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뭐가요? 아버님을 하인 취급하시는 거요. 하인이라니요. 그냥 심부름 부탁한 건데. 심부름이요? 바닥에 물병 놓으라고 하시고 발로 차는 게요. 장세훈은 차갑게 웃었어요. 하윤 씨, 여긴 사적 공간이에요. 나가주세요. 아버님 가요. 저는 시아버지 손을 잡았어요. 시아버지는 고개를 숙인 채 따라오셨어요. 골프장을 나왔어요. 주차장에서 시아버지가 무너지셨어요. 아버님, 하윤아 미안해. 아버님 왜 사과하세요? 내가 너무 무능해서. 시아버지는 우셨어요. 나는 평생 저 사람한테 당하기만 했어. 아버님, 고등학교 때도 지금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어. 저는 시아버지를 안았어요. 아버님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 나는 아무것도 못해. 시아버지는 계속 우셨어요. 저도 눈물이 났어요. 집으로 모셔다 드렸어요. 시아버지는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저는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이건 너무해. 분노가 치밀었어요.
하지만 분노보다 먼저 온 감정은 절망이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 장세훈은 너무 강해. 권력도 있고 돈도 있고. 나는 뭘 할 수 있지? 무력감이 밀려왔어요.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울었어요. 한참을 울었어요. 그리고 일어났어요. 거울을 봤어요. 눈이 충혈된 38살 여자가 보였어요. 하지만 눈빛은 달랐어요. 더 이상 절망하지 않았어요. 분노로 가득했어요. 이대로는 안 돼. 저는 결심했어요. 다시 일어서야 해. 주먹을 쥐었어요. 장세훈을 무너뜨릴 거야. 책상에 앉았어요. 노트북을 켰어요. 증거를 모으자. 오늘 골프장에서 있었던 일. 녹음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목격자는 있었어요. 저였어요. 그리고 캐디 민지도 봤을 거예요. 저는 민지에게 전화했어요. 민지야, 오늘 일 기억나지? 응, 기억나. 증언해 줄 수 있어? 뭐? 장세훈이 시아버지 괴롭힌 거. 내가 봤잖아. 하윤아, 나 그러면 일 잃어. 민지야, 제발. 정의를 위해서. 민지는 한참 고민했어요. 하윤아, 미안. 나 못해. 민지야. 하윤아, 나도 먹고 살아야 해. 미안해. 전화가 끊어졌어요. 저는 좌절했어요. 증인이 없어. 증거도 없어.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다른 방법을 찾자. 저는 장세훈의 과거를 더 파고들었어요. 차명법인 불법 자금. 분명 증거가 있을 거예요. 찾을 거야. 밤은 깊어갔어요.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화면을 계속 봤어요. 그리고 결심했어요. 절대 지지 않을 거야. 눈빛이 빛났어요. 결연함으로. 시아버지를 지킬 거야. 그리고 장세훈을 무너뜨릴 거야. 창밖을 봤어요. 서울 야경이 반짝였어요. 하지만 저는 두렵지 않았어요. 싸울 준비가 됐어. 다짐했어요. 다음 날 저는 시아버지의 고등학교를 찾아갔어요. 경남 진주였어요. 학교는 오래됐어요. 저는 행정실로 갔어요. 안녕하세요. 졸업생 자료 좀 볼 수 있을까요? 누구 자료요? 강명식 동문이요. 언제 졸업하셨어요? 40년 전쯤이요. 행정실 직원이 고개를 저었어요. 그때 자료는 별로 없어요. 그래도 뭔가 있을 텐데요. 은사님 유품 보관함에 있을 수도 있어요. 은사님? 네. 당시 담임 선생님이셨던 분이에요. 10년 전 돌아가셨는데 유품을 학교에 기증하셨어요. 볼 수 있을까요? 잠시만요. 직원은 창고로 안내했어요. 오래된 상자들이 쌓여 있었어요. 여기 어딘가 있을 거예요. 저는 상자를 열기 시작했어요. 먼지가 날렸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낡은 노트를 발견했어요. 표지에 학생 관찰 일지라고 적혀 있었어요. 펼쳤어요. 40년 전 기록이었어요. 페이지를 넘겼어요. 시아버지 이름이 보였어요. 강명식 학생, 조용하고 성실함. 하지만 반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함. 더 넘겼어요. 강명식 학생, 학생회장 장세훈에게 괴롭힘 당하는 것으로 보임. 상담 필요. 학교 측에 보고했으나 묵살됨. 장세훈 부친이 지역 유지라 건드릴 수 없다고 함. 강명식 학생, 오늘 울고 있었음. 다가가 물었으나 괜찮다고만 함. 저는 눈물이 났어요. 계속 읽었어요. 장세훈 및 패거리 강명식에게 심부름 시킴. 교사로서 막아야 하나 학교 압력으로 불가능. 강명식 학생 점점 말이 없어짐. 걱정됨. 마지막 페이지였어요. 강명식 학생 졸업. 이 아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걱정됨. 가해자는 늘 더 강해지고 피해자는 늘 침묵한다. 이것이 세상의 이치인가. 저는 노트를 덮었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시아버지가 평생 침묵하신 이유구나. 가해자는 늘 더 강해졌으니까. 고등학교 때 장세우는 학생회장이었어요. 아버지가 지역 유지였어요. 졸업 후엔 고위 공무원이 됐어요. 지금은 재계 실력자예요. 반면 시아버지는 중소기업 사장이었어요. 권력도 돈도 부족했어요. 어떻게 싸울 수 있었겠어? 저는 주저앉았어요. 창고 바닥에 울었어요. 미안해요, 아버님. 이해 못 해드려서. 시아버지가 왜 참으셨는지 이제 알았어요. 싸워봤자 질 게 뻔했으니까요. 그리고 가족을 지키려 하셨으니까요. 민준이를 지키려고. 저를 지키려고. 아버님.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한참 후 저는 일어났어요. 노트를 챙겼어요. 이건 증거야. 시아버지가 평생 당한 일의 증거. 학교를 나왔어요. 서울로 돌아가는 기차를 탔어요. 창밖을 봤어요.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어요. 저는 노트를 펼쳤어요. 다시 읽었어요. 은사님의 글씨가 떨려 있었어요. 이분도 괴로워하셨구나. 맞고 싶었지만 못하셨구나. 저는 다짐했어요. 이젠 달라야 해. 가해자가 더 이상 강해지면 안 돼. 피해자가 더 이상 침묵하면 안 돼. 내가 바꿀 거야. 눈빛이 달라졌어요. 분노에서 이해로, 이해에서 결심으로. 시아버지를 지킬 거야. 그리고 장세훈을 무너뜨릴 거야. 이번엔 달라. 서울에 도착했어요. 저는 곧장 시아버지 집으로 갔어요. 아버님 계세요? 하윤아? 왔어? 네. 아버님 보여드릴 게 있어요. 저는 노트를 꺼냈어요. 시아버지는 노트를 보셨어요. 표정이 굳었어요. 이건 은사님 노트예요. 학교에서 찾았어요. 시아버지는 노트를 펼치셨어요. 읽으셨어요. 눈물이 흘렀어요. 선생님이 이렇게 생각하셨구나. 아버님 이제 알았어요. 왜 참으셨는지. 하윤아. 하지만 아버님 이젠 달라요. 제가 있잖아요. 시아버지는 저를 보셨어요. 하윤아 고맙다. 아버님 이제 싸울 거예요. 함께. 시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응 함께. 저는 시아버지를 안았어요. 이제 시작이야. 진짜 싸움이. 다음 날 저는 계획을 세웠어요. 단순히 장세훈 개인을 공격하는 게 아니었어요. 시스템을 바꾸는 거였어요. 피해자가 싸우는 방식을 바꿔야 해. 저는 노트에 적었어요. 1. 언론. 2. 수사기관. 3. 내부 고발자. 세 가지를 동시에 움직이기로 했어요. 먼저 언론이었어요. 저는 탐사보도 기자 한영석을 찾아갔어요. 그는 권력형 비리를 전문으로 다루는 기자였어요. 하윤 씨, 오랜만이네요. 영석 선배, 도와주실 수 있어요? 모든 걸 설명했어요. 은사님 노트, 장세훈의 괴롭힘, 차명법인 제안. 한영석은 귀를 기울였어요. 이건 큰 건데요. 네. 그래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해요. 증거는 충분해요? 노트, 녹음, 목격자 증언. 모두 있어요. 좋아요. 제가 취재해 볼게요. 고마워요, 선배. 두 번째는 수사기관이었어요. 저는 검찰 지인에게 연락했어요. 김 검사였어요. 하윤 씨, 무슨 일이에요? 검사님, 제보할 게 있어요. 차명법인, 불법 자금 흐름. 모두 설명했어요. 김 검사는 심각했어요. 이건 명백한 범죄네요. 수사 가능해요? 증거만 확실하면 가능해요. 증거 드릴게요. 저는 자료를 넘겼어요. 장세훈의 법인 설립 서류, 계좌 이동 내역. 모두 제가 찾아낸 거였어요. 하윤 씨, 이거 어떻게 구했어요? 데이터 포렌식이 제 전문이잖아요. 김 검사는 웃었어요.
역시 하윤 씨네요. 수사 시작할게요. 세 번째는 내부 고발자였어요. 장세훈 회사에서 일했던 사람을 찾았어요. 이름은 박준영. 전직 회계팀장이었어요. 하윤 씨, 왜 절 찾으셨어요? 준영 씨, 장세훈 차관 아시죠? 네, 알죠. 불법 자금 흐름 아시죠? 박준영은 얼굴이 굳었어요. 어떻게 증언해 주실 수 있어요? 하윤 씨, 그건 위험해요. 알아요. 하지만 정의를 위해서예요. 박준영은 한참 고민했어요. 하윤 씨, 저도 양심에 찔렸어요. 오래전부터. 그럼 증언할게요. 고마워요. 일주일 후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장세훈은 다음 주 재계 포럼에서 강연하기로 돼 있었어요. 생중계되는 행사였어요. 저는 그날을 노렸어요. 그날 모든 걸 공개할 거야. 포럼 당일이었어요. 오전 10시 포럼이 시작됐어요. 장세훈이 연단에 섰어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카메라가 그를 비췄어요. 생중계였어요. 저는 뒤에서 지켜봤어요. 장세훈은 말을 시작했어요. 오늘은 중소기업 육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한영석 기자였어요. 하윤 씨, 지금 기사 나갔어요. 정말요? 네. 포털 메인에 떴어요. 저는 노트북을 켰어요. 포털 사이트를 봤어요. 메인 뉴스였어요. 전직 차관 장세훈 40년간 동창 괴롭힘 의혹. 고등학교 때부터 시작된 학폭, 지금까지 이어져. 은사 노트에 기록된 충격적 진실. 기사를 클릭했어요. 은사님 노트 사진이 실려 있었어요. 시아버지 이름도 나왔어요. 댓글이 폭발하고 있었어요. 이게 사실이야? 40년 동안 괴롭혔다고. 미쳤네. 권력형 가스라이팅이잖아. 포럼장이 술렁거렸어요. 사람들이 휴대폰을 보기 시작했어요. 장세훈은 계속 말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청중은 집중하지 않았어요. 기사를 보고 있었어요. 그때 제 휴대폰이 또 울렸어요. 김 검사였어요. 하윤 씨, 지금 압수수색 들어갔어요. 정말요? 네. 장세훈 회사요. 차명법인 혐의로. 고마워요, 검사님. 포럼장에 소식이 퍼졌어요. 장세훈 회사 압수수색 중이래. 불법 자금 혐의래. 장세훈은 당황했어요. 말을 멈췄어요. 저 잠시만요. 보좌관이 뛰어왔어요. 뭔가 속삭였어요. 장세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급한 일이 생겨서. 그때 제가 일어났어요. 차관님. 장세훈이 저를 봤어요. 하윤 씨? 차관님, 한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은 40년 전 강명식 사장님을 왕따시킨 게 사실입니까? 포럼장이 조용해졌어요. 모두 저를 봤어요. 카메라도 저를 비췄어요. 생중계였어요. 장세훈은 말을 잃었어요. 그건. 그리고 지금까지 괴롭힌 것도 사실입니까? 하윤 씨, 여긴 공개석상이에요. 알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공개석상에서. 장세훈은 땀을 흘렸어요. 하윤 씨, 그건 오해예요. 오해요? 은사님 노트도 오해예요? 그건. 골프장에서 시아버지한테 물병 던진 것도 오해예요? 하윤 씨. 장세훈이 소리쳤어요. 하지만 카메라는 모두 기록하고 있었어요. 저는 휴대폰을 꺼냈어요. 골프장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장세훈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바닥에 놓으세요. 다시 가져오세요. 포럼장이 술렁거렸어요. 이게 뭐야? 녹음한 거야? 장세훈은 무너졌어요. 하윤 씨, 이건. 차관님 사과하세요. 시아버지한테. 뭐? 40년간 괴롭힌 것. 지금 사과하세요.
장세우는 입을 다물었어요. 저는 기다렸어요. 10초, 20초, 30초. 장세우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차관님, 사과 안 하시는 거예요? 하윤 씨 지금 여긴 공개석상이죠. 알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장세우는 연단에서 내려왔어요. 도망치려 했어요. 하지만 기자들이 둘러쌌어요. 차관님, 학폭 사실입니까? 차명법인 운영하셨습니까? 불법 자금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장세우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카메라는 모든 걸 담았어요. 그의 무너지는 표정을, 땀 흘리는 모습을, 도망치는 뒷모습을. 저는 자리에 앉았어요. 끝났어.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휴대폰이 울렸어요. 시아버지였어요. 하윤아, 뉴스 봤어. 아버님. 고맙다, 딸. 시아버지는 우셨어요. 아버님, 이제 괜찮으세요? 응, 이제 괜찮아. 저는 미소 지었어요. 드디어 지켰어. 시아버지를. 포럼장을 나왔어요. 햇살이 따뜻했어요. 저는 하늘을 봤어요.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어요. 이제 진짜 끝이야. 장세훈의 권력은 무너졌어요. 공론의 심판이 그를 무너뜨렸어요. 법보다 빨랐어요. 그리고 강력했어요. 저는 걸었어요. 새로운 시작을 향해. 일주일 후 장세훈이 구속됐어요. 뉴스에 나왔어요. 전직 차관 장세훈, 불법 자금 및 공갈 혐의로 구속. 40년간 동창 괴롭힘, 권력형 가스라이팅 논란. 저는 텔레비전을 봤어요. 장세훈이 검찰청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나왔어요. 고개를 숙인 채였어요. 기자들이 둘러쌌어요. 차관님, 혐의 인정하십니까? 피해자한테 사과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장세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안도했어요. 드디어 끝났구나. 검찰은 관련 인물들도 조사했어요. 장세훈과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차명법인 공범들이었어요. 줄줄이 소환됐어요. 뉴스는 매일 이 사건을 다뤘어요. 권력형 비리, 뿌리 깊은 유착관계. 피해자 수십 년간 침묵, 이제야 진실 드러나. 한 달 후 재판이 시작됐어요. 저는 법정에 갔어요. 시아버지와 함께였어요. 아버님, 긴장되세요? 응, 많이. 괜찮으세요? 제가 옆에 있잖아요. 고맙다, 하윤아. 법정에 들어갔어요. 방청석이 가득 찼어요. 언론사 기자들도 많았어요. 재판장이 들어왔어요. 기립. 모두 일어났어요. 재판이 시작됐어요. 피고인 장세훈, 증인석에 나오십시오. 장세훈이 증인석에 섰어요. 수척해 보였어요. 재판장이 물었어요. 피고인 혐의 인정합니까? 일부 인정합니다. 일부라니요? 불법 자금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괴롭힘은 오해입니다. 저는 화가 났어요. 아직도 인정 안 하는구나. 검사가 나섰어요. 피고인 강명식 씨를 고등학교 때부터 괴롭힌 게 사실 아닙니까? 그건 학창시절 장난이었습니다. 장난이라고요? 은사 노트에 명백히 기록돼 있습니다. 그건 선생님이 오해하신 겁니다. 골프장에서 물병 던진 것도 장난입니까? 장세훈은 침묵했어요. 피고인 답변하십시오. 그건 제가 화가 나서 사람을 모욕해도 된다는 겁니까? 장세훈은 고개를 숙였어요. 다음은 시아버지 차례였어요. 증인 강명식, 증인석에 나오십시오. 시아버지가 일어나셨어요. 저는 손을 잡았어요. 아버님, 힘내세요. 응. 시아버지는 증인석에 섰어요. 재판장이 물었어요. 증인, 피고인과의 관계를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는 고등학교 동창입니다. 고등학교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시아버지는 숨을 깊이 들이쉬셨어요.
저는 왕따를 당했습니다. 장세훈이 주도했습니다. 어떤 식으로요?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모욕적인 말을 했습니다. 때로는 맞기도 했습니다. 방청석이 술렁거렸어요. 그리고 지금은요? 지금도 계속됐습니다. 40년 동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납품 가격을 삭감하라고 강요했습니다. 공개 석상에서 모욕했습니다. 차명 법인 대표를 하라고 협박했습니다. 왜 참으셨습니까? 시아버지는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제 아들 때문이었습니다. 장세훈이 제 아들 인생을 망칠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요. 참았습니다. 40년 동안 재판장이 물었어요. 증인, 지금 심정이 어떻습니까? 시아버지는 장세훈을 보셨어요. 나는 약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틀리지는 않았습니다. 방청석이 조용해졌어요. 장세훈이 강했습니다. 권력도 있었고 돈도 있었습니다. 저는 작은 중소기업 사장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가족을 지키려 했습니다. 아들을 지키려 했습니다. 그게 잘못입니까? 재판장은 고개를 저었어요. 잘못이 아닙니다. 저는 약했지만 틀리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는 눈물을 흘리셨어요. 방청석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도 울었어요. 아버님, 재판장이 말했어요. 증인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시아버지는 증인석에서 내려오셨어요. 저는 시아버지를 안았어요. 아버님 잘하셨어요. 고맙다 하윤아. 재판은 계속됐어요. 검사가 최종 의견을 냈어요. 피고인 장세훈은 권력을 이용해 피해자를 40년간 괴롭혔습니다. 이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엄벌을 요청합니다. 변호사가 반박했어요.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습니다.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재판장은 단호했어요. 피고인의 행위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엄정한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2주일 후 판결이 나왔어요. 피고인 장세훈 징역 5년 및 벌금 2억 원. 또한 피해자 강명식에게 위자료 3억 원 지급. 장세훈은 무너졌어요. 변호사가 부축했어요. 저는 안도했어요. 끝났어. 진짜로. 법정을 나왔어요. 시아버지와 함께였어요. 아버님, 이제 괜찮으세요? 응, 이제 괜찮아. 밖으로 나오니 민준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버지. 준호야. 민준이는 시아버지 앞에 섰어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왜? 제가 아버지 고통을 몰랐습니다. 제 출세만 생각했습니다. 민준이는 고개를 숙였어요.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시아버지는 민준이를 안았어요. 아들아, 괜찮아. 아버지, 너도 힘들었을 거야. 아빠가 이해해. 민준이는 울었어요. 저도 민준이를 봤어요. 여보. 하윤아, 미안해. 괜찮아. 이제 다 끝났어. 우린 함께 안았어요. 가족이. 일주일 후 저는 회사에서 연락을 받았어요. 하윤 씨, 복직하시겠어요? 정말요? 네. 저희가 잘못 판단했습니다. 돌아와 주세요. 고맙습니다. 저는 복직했어요. 하지만 달라졌어요. 이젠 피해자를 돕는 일도 하기로 했어요. 데이터 포렌식 기술로. 더 많은 사람을 도와야지. 시아버지는 회사를 정상화했어요. 장세훈의 압박에서 벗어났어요. 하윤아, 요즘 회사가 잘 돼. 다행이에요, 아버님. 내 덕분이야. 아니에요. 아버님이 잘하신 거예요. 민준이도 변했어요. 출세보다 가족을 선택했어요. 하윤아, 나 승진 포기했어. 정말? 응. 장차관 라인이었으니까. 이젠 내 실력으로 살 거야. 잘 생각했어.
우린 새로운 시작을 했어요. 가족으로. 저는 창밖을 봤어요. 서울 야경이 반짝였어요. 이제 평화로워. 안도와 해방감이 밀려왔어요. 드디어 끝났어. 저는 미소 지었어요. 새로운 삶을 향해. 6개월이 지났어요. 많은 것이 변했어요. 시아버지는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어요. 시민단체 상담 활동가였어요. 하윤아, 오늘 상담 5건 했어. 정말요? 많이 하시네요. 응. 나처럼 괴롭힘 당한 사람들이 많더라. 아버님이 도와주시니까 좋겠어요. 내가 당한 일이 이제 도움이 되는구나. 시아버지는 웃으셨어요. 평화로운 웃음이었어요. 저도 변했어요. 권력형 범죄 전문 조사관으로 전향했어요. 회사를 그만두고 독립했어요. 하윤 조사관님 도와주세요. 의뢰가 많이 들어왔어요. 갑질, 괴롭힘, 권력형 비리. 모두 제가 다루는 일이었어요. 증거 찾아드릴게요. 데이터 포렌식 기술로 진실을 밝혔어요. 보람 있었어요. 민준이도 달라졌어요. 출세 대신 정의를 선택했어요. 하윤아, 나 공익 변호사 시작했어. 정말? 응. 돈은 적지만 보람 있어. 잘 생각했어. 내 덕분이야. 내가 보여줬잖아. 정의가 뭔지. 저는 민준이 손을 잡았어요. 우리 함께 잘해보자. 응. 어느 주말 시댁에서 저녁을 먹었어요. 시아버지, 민준이, 저. 셋이서. 아버지, 고기 더 드세요. 민준이가 고기를 구웠어요. 고맙다, 아들. 아버지, 제가 더 일찍 깨달았어야 했는데 죄송해요. 시아버지는 민준이 손을 잡으셨어요. 아들아, 괜찮아. 이제 알았으면 됐어. 아버지, 우리 앞으로 잘 살자. 네, 아버지. 저는 두 사람을 봤어요. 이제 평화로워. 가슴이 따뜻했어요. 식사 후 시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하윤아, 고맙다. 왜요, 아버님? 내가 아니었으면 나 평생 고개 숙이고 살았을 거야. 저는 눈물이 났어요. 아버님, 당연한 일했어요. 아니야. 용기 있는 일이었어. 내가 날 지켜줬어. 시아버지는 저를 안으셨어요. 저도 시아버지를 안았어요. 아버님, 이제 고개 드세요. 평생. 응, 그럴게. 민준이도 우리를 안았어요. 우리 가족 다시 시작하자. 응. 우린 함께 안았어요. 식탁에서. 처음으로 아무도 고개를 숙이지 않았어요. 당당했어요. 자유로웠어요.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어요. 오늘 시아버지와 민준이와 함께 저녁을 먹었다. 모두 웃었다. 고개를 숙이지 않고. 나는 생각했다. 정의는 늦어도 침묵은 끝낼 수 있다고. 그리고 우리가 그걸 증명했다고. 일기를 덮었어요. 창밖을 봤어요. 서울 야경이 반짝였어요. 새로운 시작이야. 저는 미소 지었어요. 다음 날 저는 새로운 의뢰를 받았어요. 하윤 조사관님 도와주세요. 저도 괴롭힘 당하고 있어요. 어떤 괴롭힘이요? 직장 상사가 10년 동안 괴롭혔어요. 저는 귀를 기울였어요.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의뢰인은 울먹였어요. 저도 참았어요. 오래. 근데 이젠 못 참겠어요. 잘 오셨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정말요? 네. 증거 찾아서 정에 실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켰어요. 또 시작이야. 하지만 이젠 두렵지 않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니까. 저는 타이핑을 시작했어요. 새로운 사건을. 새로운 정의를. 창밖으로 해가 떠올랐어요. 따뜻한 햇살이었어요. 저는 웃었어요. 이제 시작이야. 더 많은 사람을 도울 거야. 정의는 늦어도 침묵은 끝낼 수 있습니다. 당신의 용기가 세상을 바꿉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당신이 지금 힘든 순간에 있다면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AI 나레이션 이시연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